클럽에서 20대 손님이 보안 요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갈비뼈 여러 대가 부러질 정도로 크게 다쳤는데 정작 출동한 경찰은 때린 사람이 아니라 맞은 손님만 체포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해봤더니 경찰 대응에 이해가 안 가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먼저 이문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클럽입니다. 보안 요원들이 한 남성을 밖으로 끌고 나오더니 다리를 걸어 넘어뜨립니다. 클럽 관계자가 주저앉은 남성의 머리를 잡아 얼굴을 때리고 차도까지 끌고 나와 다시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폭행합니다. 때리는 사람은 클럽 이사인 장모 씨, 맞는 사람은 손님인 29살 김상교 씨였습니다. 장 씨는 김 씨의 손에 걸려 넘어지자 분에 못 이긴 듯 옷을 벗더니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클럽 보안 요원들은 손님 김 씨를 붙잡고 장 씨가 때리는 걸 도와줍니다. 그런데 경찰은 클럽 관계자와 얘기를 주고받더니 112에 신고한 김 씨한테 대뜸 수갑을 채웠습니다.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파문을 저희가 며칠째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클럽에 연관된 또 다른 의혹을 보도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사건을 취재하는 동안 여러 건의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제보의 공통점은 버닝썬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었고 이후 성폭행까지 당했다. 이겁니다. 지난해 문을 연 이 클럽은 가수 승리 씨가 운영에 참여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큰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한 달 반 전 이 클럽에서 겪은 일을 취재진에게 제보한 20대 여성 K씨. K씨는 작년 12월 15일 새벽 지인과 함께 버닝썬 클럽에 갔다가 여기서 만난 태국 남성에게 위스키를 받아서 마셨다고 합니다. 주량이 소주 4병에 가깝다는 K씨는 작은 플라스틱 컵에 담긴 위스키 서너 잔을 받아 마셨을 뿐인데 얼마 뒤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이 태국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게 K씨의 주장입니다. 목을 잡아서 침대로 머리를 계속 목이 계속 꺾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고 입을 양손으로 틀어막아서 계속 짓눌렀어요. 휴지통이 옆에 있었는데 그거 갖고 와서 토를 했어요. 갑자기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너무 무섭다고 보내달라고 했어요. 바닥에 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제 주량에 정말 조금밖에 미치지 않는 술을 먹고 제가 필름이 끊겼다는 거, 혹시 약물 의심하냐고 물어봐서 약물 의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이제 뭐 약물 검사까지 추가적으로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 주장대로라면 이들이 마신 술엔 성범죄자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할 때 쓰는 GHB, 일명 물뽕이 든 걸로 보입니다. 손님 폭행에 이어 약물 성폭행 파문에 휩싸인 클럽 버닝썬은 강남 일대 큰 손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빅뱅 멤버인 가수 승리 씨가 최근까지 이사로 있었던 버닝썬 클럽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약물 성폭행과 마약 의혹까지 전방위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럽 버닝썬 게이트를 통해서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들과 경찰 사이 유착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가수 승리와 유인석 대표는 현직 경찰인 윤모 총경을 경찰총장으로 부르며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강남의 클럽 아레나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클럽 버닝썬의 손님 폭행 사건이 마치 나비의 작은 날개짓으로 시작해 큰 폭풍을 일으키듯 가수 정준영 씨의 성관계 불법 촬영과 유포 사건으로 번진 지금 황금폰이라고, 그러니까 보통 정식으로 쓰는 폰이 아니고 따로 거기는 이제 카카오톡만 하는 거예요. 비상사태 때 키고 이제 거기 이제 진짜 약간 포켓몬 도감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들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없죠. 있는데. 정준영 씨는 사과문을 내고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이 내일 정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인데 모발 검사를 해서 마약 투약 여부까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해외 촬영을 중단하고 귀국하면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던 가수 정준영 씨. 카카오톡 내용 전부 사실입니까? 영상 몰래 찍어서 올리신 거 맞습니까? 취재진을 피해 도망가듯 공항을 빠져나간 정 씨가 7시간 만에 소속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정 씨는 거론되는 내용과 관련해 모든 죄를 인정하고 분노를 느낄 모든 분들께 무릎 꿇어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평생 위법 행위들을 반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혐의를 시인한 겁니다.
불법 촬영물을 생산하고 공유한 이들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수 승리 씨가 대화방 멤버들에게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했고, 이에 정준영 씨는 미국에서 새 전화기로 바꾼 뒤에 귀국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동영상이 2016년에 멈춰 있는 이유입니다. MBC가 입수한 경찰 수사 기록을 보면 승리와 정준영, 최정훈 등 단체 카톡방 멤버들은 모이라도 한 듯이 모두 휴대폰을 교체한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일 불법 촬영물이 자신들의 단체 카톡방에서 공유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휴대폰 교체를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수 승리는 최정훈 씨에게 휴대폰을 바꾸라고 요구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정준영 씨도 단톡방 멤버였던 박모 씨의 요구로 미국 LA 촬영장에서 사용하던 휴대폰을 버리고 새로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동영상이 들어있는 휴대폰을 버린 뒤 미국에서 귀국한 정 씨는 동영상이 들어있는 자신의 휴대폰을 모두 제출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회자되고 있는 현금폰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다 제출하고 솔직하게 모든 거 다 말씀드렸으니까. 하지만 정 씨는 최근 촬영한 불법 동영상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신의 휴대폰을 폐기하고 새 휴대폰과 이미 불법 행위가 드러난 2015년과 16년 당시의 과거 휴대폰만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승리 등 다른 단톡방 멤버 6명도 교체한 새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로 경찰은 최근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고, 수사는 최근 이들의 불법 촬영과 공유 실태는 밝혀내지 못한 채 2015년과 16년 사이 불법 행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카톡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한 차례 유포한 혐의로 승리를 추가 입건했습니다. 승리는 유포 사실을 인정했지만 직접 촬영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씨는 흔히 말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성을 상대로 한 불법 촬영물을 생산했고 자랑하듯이 동료 연예인들과 공유했습니다. 특히 영상물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지 경찰이 하나씩 발견해서 제시할 때마다 또 나왔어요라고 반문하기까지 했습니다. MBC는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한 경찰의 자세한 수사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준영 씨는 지난 2016년 다른 남자 연예인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여성의 신체 사진 한 장을 올립니다. 정 씨가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다 앞좌석에 앉은 여성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30초 뒤 이 사진을 다른 연예인들과 지인들이 참여한 다른 대화방에도 올렸습니다. 정 씨의 불법 촬영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타이완의 호텔과 자신의 아파트, 강남의 음식점, 비행기 안, 유흥주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영상 유포 시간도 새벽 0시 24분, 새벽 3시 35분, 오후 2시 40분, 오후 6시 35분 등으로 시도 때도 없이 주변인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상 길이는 대부분 10초 미만으로 피해 여성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뒷모습 등을 촬영한 것이 많았습니다. 2015년에는 자신의 집에서 불법 촬영에 전송한 사실을 피해 여성에게 들켜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하도 많이 촬영하다 보니 정준영 씨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여성을 촬영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정 씨는 수사관이 여성 피해자의 영상을 제시할 때마다 또 나왔냐며 반문했습니다. 정 씨로부터 압수한 이른바 황금폰에서 자료를 추출한 경찰은 그 자료가 방대해 추가 범죄 사실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최종훈 씨에게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줄어든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진지하게 반성을 했다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게 형량을 깎아준 이유인데 최 씨는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에서 단체 채팅방 멤버들과 술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2부는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5년, 최종훈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선고된 형량은 1심에 비해 정준영이 1년 줄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최종훈은 절반이나 깎였습니다. 재판부는 최종훈이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 요건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지만 피해자 일부와의 합의는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준영의 경우도 피해자와 합의는 못했지만 본인 행위에 대해 반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형량 결정에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있습니다.